휴스턴의 태양이 갈라진 인도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그 열기는 반짝이는 파도로 솟아올라 분주한 도시 풍경을 왜곡시켰다. 서두르는 직장인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 명의 인물이 눈에 띄었다. 그녀의 키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거친 얼굴에 새겨진 흔들림 없는 결단력 때문이었다. 에스더 마르티네즈, 40대 초반의 여성이 작은 사탕 카트 뒤에 서서 잠재 고객을 찾기 위해 어두운 눈으로 군중을 스캔하고 있었다. 에스더의 손은 오랜 세월의 고된 노동으로 굳어졌고 그녀는 능숙하게 알록달록한 롤리팝과 쫀득한 캐러멜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각 사탕은 그녀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작은 기쁨의 조각이었고 그녀 자신의 삶은 쓴마드로 물들어 있었다. 5년 전 에스더는 다른 여성이었다. 행복하게 결혼한 칙과 조수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하게 개입하여 그녀의 남편 미겔을 위암과의 빠르고 무자비한 싸움으로 빼앗아갔고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불확실한 미래를 홀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 아이, 제레마이어는 이제 에스더의 우주 중심이었다. 팔린 모든 사탕, 텍사스의 무자비한 더위 속에서 보낸 모든 긴 시간은 그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가 기계적으로 한 소녀에게 과일 젤리를 건네면서 에스더의 마음은 아들에게로 향했다. 바로 이 순간 제레마이어는 휴스턴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학교 중 하나인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고급반 수업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그녀의 입가에 잠깐 미소를 띠게 했지만 곧 익숙한 걱정으로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제레마이어의 지능은 어린 시절부터 분명했다. 그는 또래 아이들이 두 단어를 읽기 전에 완전한 문장으로 말했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중학교 수준의 책을 읽고 있었다. 이러한 뛰어남 덕분에 그는 웨스트필드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에스더는 이 기회가 그들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기회와 함께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도전도 따랐다. 제레마이어의 배경과 그의 부유한 그부들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끊임없는 긴장의 원천이었다. 에스더는 아들이 매일 집에 돌아올 때 어깨가 처지는 것을 보고 학교 친구들에 대해 물어볼 때 그의 눈이 피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레마이어는 그녀의 희생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오후가 지나면서 에스더의 생각은 거리 아래에서 일어난 소란으로 끊겼다. 웨스트필드 교복을 입은 10대들이 모퉁이를 돌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건물에 울려 퍼졌다. 에스더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그녀는 무리 앞에 있는 두 소년, 마일스 로스차일드와 와이어트 벤더빌트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휴스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두 가문의 후손이었다. 그녀는 그들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었지만 학교 웹사이트와 지역 사회 페이지에서 그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레마이어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녀의 아들에게 준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얼굴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굳어지는 것을 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리가 다가오자 에스더는 자세를 바로잡고 가장 환영하는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오늘은 다를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거리의 고정물이 아닌 동료 인간으로 볼 것이다. 오, 이게 뭐야? 마일스의 목소리는 거짓된 달콤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에스더의 카트 앞에 멈췄다. 얘들아, 봐봐. 이건 진짜 캔디 크러쉬 게임이야. 와이어트는 숨기지 않은 경멸로 소박한 진열대를 훑어보며 킥킥거렸다. 이게 제레마이어가 점심 돈을 얻는 곳이겠지? 아빠가 없으니 엄마가 거리에서 설탕을 팔아야 해. 그 말은 에스더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지만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다. 수년간의 연습 덕분에 그녀는 고통을 감출 수 있었다. 사탕을 사시겠어요? 그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참으며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었다. 마일스는 주머니에서 새 $100 지폐를 꺼냈다. 그래, 왜 안 돼? 오늘은 자선 기분이야. 그는 지폐를 카트에 내리쳤다. 모든 종류 하나씩 줘. 잔돈은 가지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필요해 보이네요. 에스더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집중시키려고 애썼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녀가 다양한 사탕이 든 큰 가방을 건네자 마일스는 과장된 조심성으로 그것을 받았다. 고마워요, 마르티네즈 부인. 그는 조롱 섞인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제레마이어에게 엄마가 안부 전한다고 꼭 말할게요. 아, 잠깐, 내가 잊었네. 그는 학교에서 엄마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 그렇지? 무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떠났고 에스더는 카트 위에 놓인 $100 지폐를 만지지 않은 채로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고 아들과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대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집어 현금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제레마이어의 새 교과서를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굴욕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애썼다. 태양이 지평선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도시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에스더는 카트를 정리했다. 마일스와 와이어트와의 사건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저녁을 준비하고 숙제를 확인하고 격려를 해줘야 했다. 제레마이어는 그녀가 강해지기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녀는 강해질 것이다. 에스더와 제레마이어가 집이라고 부르는 작은 아파트는 제레마이어의 그부들이 사는 저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에스더에게는 궁전이었다. 모든 구석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표면은 그들의 작은 가족의 회복력을 상기시키는 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미겔이 가장 좋아했던 요리인 콩과 쌀이 끓는 향기가 따뜻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쌌다. 제레마이어는 교과서에서 눈을 들어 어머니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다.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에스더의 가슴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들은 친절하고 사려 깊은 청년으로 자랐다. 좋았어, 미호. 바빴지만 좋았어. 너는 어땠니? 미적분 시험 잘 봤어? 제레미야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놓쳤을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는 보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98점을 받았어요. 제레미야는 신중하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톰슨 선생님이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하셨어요. 정말 훌륭해. 에스더는 아들을 안으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제레미야의 다음 말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마일스와 와이어트가 모두에게 톰슨 선생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점수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잖아요. 그는 어색하게 손짓하며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에스더는 가슴에 익숙한 고통을 느꼈다. 불공평에 대한 분노와 그녀의 상황이 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이 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마일스와 와이어트를 만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고 싶었지만 제레미야의 축 처진 어깨를 보고 다시 생각했다. 그는 이미 충분한 짐을 지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작은 거실을 가로질러 아들을 꽉 안았다. 제레미야 마르티네즈,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그 점수를 받은 건 내 뛰어난 머리와 노력 덕분이야.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 제레미야는 그녀의 품에서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에스더는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는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알아요, 엄마. 그는 그녀의 어깨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냥 가끔은 모든 게 달랐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오, 미호.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너는 이미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있어? 내 아버지도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미겔을 언급하자 제레미야의 눈에는 익숙한 호기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만났는지? 에스더는 미소를 지으며 제레미야를 낡았지만 편안한 소파로 이끌었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그녀는 매번 이야기했던 젊은 치과 조수와 매력적인 환자가 매운 음식과 나쁜 농담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유대감을 형성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말할 때마다 제레미야의 몸에서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대신 그리운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밤이 휴스턴에 내려앉아 도시를 반짝이는 불빛의 테피스트리로 덮을 때 에스더는 아들을 꼭 안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앞길은 험난하고 장애물과 마음의 아픔으로 가득 차겠지만 그 순간 작은 아파트의 따뜻함과 그들의 사랑의 힘에 둘러싸여 에스더는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레미야를 위해, 미겔의 기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녀는 견뎌낼 것이다. 존엄의 달콤한 맛은 어떤 희생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복도는 학생들이 수업으로 서두르며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디자이너 백팩과 최신 스마트폰의 바닷속에서 제레미야 마르티네즈는 낡은 메신저, 백을 꽉 쥐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주목받지 않기를 바라며 눈을 땅에 고정한 채 혼잡한 복도를 능숙하게 헤쳐나갔다. 그의 사물함에 다가가자 익숙한 두려움이 그의 배 속에 자리 잡았다. 거기 금속문에 무심하게 기대어 서 있는 마일스 로스차일드와 와이어트 벤더빌트가 있었다. 제레미야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고 그의 마음은 수업으로 가는 다른 길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일스가 그를 발견했다. 우리의 천재가 아니면 누구겠어? 마일스는 비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르티네즈, 우리 평민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나? 제레미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만남에 대비했다. 그는 마일스와 와이어트와의 대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웠다. 침묵은 그의 방패였고 무관심은 그의 갑옷이었다. 무슨 일이야? 와이어트가 아기의 찬 눈빛으로 말했다. 말문이 막혔나? 아니면 내 엄마의 번창하는 사탕 제국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쁜 건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제레미야에게 분노의 전율을 일으켰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사물함의 조합 자물쇠를 잡았다. 마일스는 움직여 제레미야의 접근을 막았다. 어제 내 엄마를 봤어. 그녀는 소박해 보였어. 그녀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아 내가 휴스턴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교육을 받는 걸 자금 지원하는 게 얼마나 보람찰까? 제레미야의 손이 자물쇠에서 얼어붙었고 그의 손가락 관절은 힘을 주어 하얗게 변했다. 땡볕에서 몇 시간씩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그녀가 희생한 것들, 매일을 존엄하게 맞이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비웃는 얼굴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비켜, 제레미야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자신도 놀랐다. 마일스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오, 자선 케이스가 말하네. 말해봐, 마르티네즈, 아프지 않아? 여기서 보내는 메일이 내가 우리보다 얼마나 아래에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거라는 게? 그 말은 깊이 찔러 들어와 제레미야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괴롭히는 의심을 반영했다. 하지만 고통과 함께 도전의식이 솟아올랐다. 그는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각했다. 그녀가 그의 시험 점수를 보여줄 때 눈에 띄는 자부심을. 내 아래에 있는 유일한 것은 제레미야가 처음으로 마일스의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내가 시도하는 비참한 협박이야. 이제 비켜. 안 그러면 수업에 늦겠어. 내가 알다시피 내가 항상 너보다 뛰어난 곳 말이야. 잠시 동안 마일스의 얼굴에 충격이 나타났다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날카로운 종소리가 그를 막았다. 주변 학생들이 교실로 서둘러 가기 시작했고 군중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마르티네즈, 마일스가 제레미야를 거칠게 밀치며 말했다. 와이어트도 따라갔지만 제레미야에게 미래의 보복을 약속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이 복도를 사라지자 제레미야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짧은 용기의 순간이 그를 지치게 했고 익숙한 죄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이런 만남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담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그의 침묵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나머지 학교 시간은 고급 미적분학, AP 문학, 그리고 명예 물리학의 흐름 속에서 지나갔다. 각 수업에서 제레미야는 일에 몰두하며 숫자의 명확함과 잘 짜여진 산문의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았다. 여기 학문의 영역에서는 경기장은 평평했다. 그의 중고 교과서와 구식 노트북은 그의 날카로운 지성을 방해할 수 없었다. 마지막 종이 울리며 또 다른 학교 날의 끝을 알리자 제레미야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도박이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다른 때는 부유한 그부들의 조롱과 은밀한 위협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가 보통 사탕 카트를 세우는 거리 모퉁이를 돌자 스트필드 학생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마일스와 와이어트가 그룹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자 가라앉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항상처럼 차분하고 정중했다. 샘플을 드셔보시겠어요? 이 캐러멜은 집에서 만든 거예요. 가족 레시피랍니다. 가족 레시피라고요? 마일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조롱 섞인 관심으로. 말해봐요. 마르티네즈 부인. 그건 동네 술집에서 일하는 사이에 배운 건가요? 아니면 빈민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탕 만들기인가요? 제레미야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그의 손은 옆에서 주먹으로 쥐어졌다. 그는 어머니의 미소가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사실은 에스더가 대답했다. 어깨에 분명한 긴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따뜻했다. 남편과 함께 이걸 만들곤 했어요. 그는 항상 조금의 단맛이 가장 어두운 날도 밝게 할 수 있다고 말했죠. 제레미야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잠시 마일스를 당황하게 했지만 와이어트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아, 맞다. 제레미야는 아버지가 없지. 그렇지? 그게 왜 그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는지 설명이 되네. 제레미야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온 벽이 무너졌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그룹을 밀치고 나가 어머니와 그녀의 괴롭히는 사람들 사이에 섰다. 그만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학교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없지만 내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마일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잔인한 재미로 좁아졌다. 오, 누가 파티에 합류했나 보네. 엄마의 명예를 지키려는 거야? 감동적이네. 제레미야는 어머니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뒤로 물러나라는 부드러운 압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기본만큼은. 내 어머니는, 그가 말했다. 각 단어는 명확하고 신중했다. 하루에 너의 특권적인 인생 전체보다 더 열심히 일해. 그녀는 너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존엄성을 작은 손가락 하나에 가지고 있어. 그들 주위의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던 학생들이 이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일부는 시선을 피하고 다른 일부는 병적인 흥미로 지켜보았다. 마일스가 앞으로 나섰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너는 우리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마르티네즈? 너는 자선 케이스에 불과해. 학교가 자랑하려고 데리고 있는 다양성 통계일 뿐이야. 그 장학금이 없었다면 너는 그냥 길모퉁이에서 잡동사니를 파는 또 다른 아무개일 뿐이야. 그 말은 공기 중에 날카롭고 독하게 걸렸다. 제레미야는 몸에 떨림이 느껴졌다. 분노와 수치심이 그를 압도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긴장을 가르며 들려왔다. 그건 내가 틀렸어, 젊은이. 모든 시선이 미스터 톰슨, 미적분학 선생님이 그룹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평소 유쾌한 얼굴은 엄격한 선으로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실망으로 번쩍였다. 제레미야 마르티네즈는 미스터 톰슨이 계속 말했다. 제레미야와 그의 어머니 옆에 서며 스트필드에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야.
그의 학문적 성취는 스스로 말해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은 자선이나 통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마일스와 와이어트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권위 앞에서 그들의 허세가 흔들렸다. 미스터 톰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르티네즈 부인에 대해서는 그가 에스더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캐러멜을 맛볼 기회가 있었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밝게 해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사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선생님 휴게실을 위해 한 상자 사고 싶어. 그 단순한 친절의 행위가 적대감의 주문을 깨뜨린 것 같았다. 미스터 톰슨이 구매를 하자 다른 학생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대립의 흥분은 수치심과 불편함으로 바뀌었다. 마일스와 와이어트는 청중이 흩어지고 목표가 존경받는 선생님에 의해 보호되자 어설픈 변명을 중얼거리며 슬그머니 물러났다. 그들이 물러날 때 제레마이아는 그들의 대화 중 일부를 들었다. 가치가 없다와 아빠의 변호사들 제 대한 이야기였다. 군중이 흩어지자 제레마이아는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흔들리고 지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실망이나 걱정이 담긴 표정을 기대했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랑스러움과 눈물을 발견했다. 미호,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를 꽉 껴안았다. 내 용감하고 똑똑한 아들. 톰슨 선생님이 부드럽게 목청을 가다듬었다. 제레마이아, 마르티네즈 부인, 제 방해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제레마이아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며 그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스더는 여전히 제레마이아의 어깨를 감싸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톰슨 선생님. 당신의 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톰슨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며 사건을 행정실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자 제레마이아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매일 겪었던 괴롭힘과 적응의 어려움이라는 비밀이 마침내 공개되었다. 엄마, 그는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의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까봐 그랬어요. 에스더는 아들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사랑과 이해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 제레마이아. 오늘 내 아버지가 널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너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도 일어섰어. 그건 어떤 고급 학교나 비싼 옷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들이 함께 사탕 카트를 정리하며 편안한 침묵이 흐를 때 제레마이아는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도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오랜만에 그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그날 밤 제레마이아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를 하다가 잠시 멈췄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며 부드럽게 흥얼거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피로가 느껴지는 어깨의 처짐에도 불구하고 우아했다. 그 순간 제레마이아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모든 기회, 모든 교훈, 모든 도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의 기억을 위해, 그리고 존엄과 은혜로 역경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다시 미적분 문제로 돌아갔을 때 작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맴돌았다. 그의 앞에 놓인 방정식들은 복잡하고 변수와 미지수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인생 자체와도 같았다. 하지만 인내와 그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지원으로 그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제레마이아가 그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며 힘을 찾은 것처럼 독자 여러분도 그의 여정을 계속 따라가길 바랍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제레마이아와 에스더의 다음 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여곡절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밖에서의 대치 이후 몇 주 동안 제레마이아의 삶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때 그를 압박하던 복도는 이제 조금 더 열려 보였고
그를 따라다니던 속삭임은 조금 덜 날카로웠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많은 동급생들의 눈에는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톰슨 선생님은 약속을 지켜 사건을 학교 행정실에 알렸다. 마일스와 와이어트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없었지만 그들의 부모의 영향력이 여기에서도 길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괴롭힘에 더 신중해졌다. 제레마이아에게 이 휴식은 안도감과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괴롭힘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그는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이미 인상적인 성적은 더욱 향상되어 교사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느 맑은 가을 아침, 황금빛 잎사귀가 학교 안뜰을 가로질러 흩날릴 때 제레마이아는 상담교사인 라미레즈 선생님에게 접근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그를 편안하게 했고 그녀는 그에게 사무실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제레마이아, 그녀는 친절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나는 내 학업 기록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어. 대학 지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질문은 제레마이아를 당황하게 했다. 대학은 항상 먼 꿈이었고 실망할까봐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인정했다. 제 성적이 좋은 건 알지만 비용이... 라미레즈 선생님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걱정일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오늘 너를 부른 이유가 그거야. 내 학업 성적과 내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나는 내가 여러 권위 있는 장학금의 훌륭한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두꺼운 폴더를 꺼내 여러 브로셔를 책상 위에 펼쳤다. 아이비 리그 대학, 최상위 주립학교, 심지어 몇몇 국제 옵션까지 가능성은 끝이 없었다. 제레마이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것들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야. 제레마이아, 라미레즈 선생님이 계속했다. 전액 장학금, 생활비 지원금, 심지어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내 어머니를 위한 자금까지. 하지만 지원 과정은 엄격하고 마감일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 너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니? 제레마이아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가 사탕카트에서 보낸 긴 시간들, 그가 또 다른 완벽한 시험 점수를 집에 가져올 때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자부심을.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야기와 희미한 사진으로만 알게 된 남자,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꿨던 사람을. 그렇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새롭게 찾은 결의로 굳건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 그 다음 몇 달은 활동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제러마이어의 하루는 이미 학교와 어머니를 돕는 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지원서 작업, 에세이 쓰기와 다시 쓰기, 표준화된 시험 준비로 밤늦게까지 늘어났습니다. 에스터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들을 지켜보았고 종종 그에게 먹으라고 일깨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러마이어가 노트북을 굽히고 키보드를 넘나들며 개인 성명서를 다듬고 있을 때 에스터는 그의 옆에 핫초콜릿 머그잔을 조심조심 놓았다. 코코아와 계피의 풍부한 향, 그의 아버지의 특별한 레시피, 이 제러마이어를 집중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 미조, 에스더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지만 걱정돼. 이게 너무 심한 건 아니겠지? 제레미야는 뒤로 기대며 몇 시간 동안 앉아있어서 뻣뻣해진 근육을 쭉 뻗었다. 그는 핫초콜릿을 한 모금 마시고 익숙한 맛이 몸을 식게 했다. 엄청 많아요. 엄마,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에스더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앞에 있는 헌신적인 학생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모습, 즉 결의에 차고 회복력이 강하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도 보였다. 당신 아버지는 교육이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곤 했어요. 그녀는 기억으로 목소리가 짙어졌다. 그는 지금 당신이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휴스턴의 겨울이 찾아오고 희귀한 추위가 찾아오자 제레미야는 마지막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성취감은 새로운 불안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소식이 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불확실한 기대의 시기에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항상 강인함과 회복력의 상징이었던 에스더는 긴장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더 억지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검은 고리가 생겼고 사탕 카트를 돌릴 때 그녀의 움직임은 더 느리고 더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제레미야는 추운 날씨와 휴일 시즌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휴일 시즌은 항상 노점상들에게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에스더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걱정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 그는 말했다. 괜찮으세요? 요즘은 피곤하신 듯해요. 에스더는 그의 걱정을 웃음으로 일축했지만 웃음은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미호. 겨울의 쇄도로 약간 지쳐 있을 뿐이야. 이맘때가 어떤지 알잖아. 제레미야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밀어붙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매우 독립적이었고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꺼렸습니다. 대신 그는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집에서 더 많은 짐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1월이 시작되고 웨스트필드에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제러마이어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탐프선 선생님은 미적분학에 대한 그룹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최종 성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학급이 흥분으로 들끓고 있을 때 학생에 따라 두려움으로 들끓기도 했지만 탐프선 선생님은 파트너를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미야 마르티네즈, 톰슨 씨가 목소리에 망설임이 엿보이면서 소리쳤다. 당신은 마일즈 로스차일드와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방은 조용해졌다. 제러마이어는 마일즈를 바라보며 심장이 뱃속까지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일즈의 얼굴은 혐오감과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졌다. 톰슨 씨, 마일즈가 항의했다. 당신은 진지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사람과 일할 수 없어요. 톰슨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는 매우 진지합니다. 로스차일드 씨,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미적분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요. 두 분 모두 이 문제에 전문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자 제러마이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대결에 대비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예상대로 마일즈가 복도에서 그를 몰아붙였고 와이어트는 마치 열렬한 구경꾼처럼 근처에서 맴돌았습니다. 여기 들어봐, 마르티네즈, 마일즈가 쉿쉿거리며 말했고 그의 얼굴은 제레미야의 얼굴과 몇 인치 떨어져 있었다. 톰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자선 사업 때문에 내 GPA가 떨어지게 둘 순 없어. 넌 내 방해가 되지 마. 내가 프로젝트를 맡을게. 알았지? 제레미야는 익숙한 분노의 솟구침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며 대답을 기다리는 대학 지원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지금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여유가 없었다. 그게 그룹 프로젝트가 되는 방식이 아니야. 마일즈,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우리가 이걸 같이 하거나 아니면 둘 다 실패하는 거야? 선택은 내 거야. 잠시 동안 마일즈는 마치 물리적으로 폭발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나가는 선생님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그를 낙담시키는 듯 했다. 좋아요. 그는 침을 뱉었다. 내 집, 내일 학교가 끝난 후 늦지 말고 거리 쓰레기를 환영하는 매트를 깔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마일즈가 떠나고 와이어트의 뒤따르자 제러마이어는 자신이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잠재적인 재앙으로 가득한 지뢰밭처럼 그의 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 아래에서 그의 작은 부부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소한 경쟁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종이 울리자 제러마이어는 라스차일드 영지의 웅장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저택은 그의 작은 아파트를 인형의 집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와 마일즈의 세계를 갈라놓은 거대한 골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를 향한 그녀의 변함없는 믿음을. 그는 그의 상황을 넘어서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톰슨 씨를 생각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레미야는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그 후 몇 시간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짧은 대화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적대감으로 가득 찼다. 마일스는 제레미야가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증명하려는 듯 복잡한 이론과 희귀한 수학 개념을 던졌다. 그러나 각 도전마다 제레미야는 그것을 맞서며 그의 빠른 두뇌와 철저한 이해가 그의 응답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로스차일드의 화려한 서재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분위기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문제를 화이트보드에 열심히 적고 있던 마일스는 좌절한 존경의 눈빛으로 제레미야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한 거야? 그는 제레미야가 적어놓은 일련의 방정식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지름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레미야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불편해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공부하면서 알아낸 거야?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절약해줘. 마일스는 방정식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제레미야를 바라보았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이 조금 사라져 있었다. 가르쳐줘. 그는 말했고 이번에는 명령보다는 요청처럼 들렸다. 제레미야가 그의 방법을 마일스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다른 소년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았다. 존경.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들을 갈라놓았던 편견과 특권의 벽에 생긴 균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제레미야와 마일스 사이의 관계는 점차 녹아내렸다. 그들이 친구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공개적인 적대감은 마지못해 상호 존중으로 바뀌었다. 마일스의 자원과 제레미야의 혁신적인 사고를 결합한 그들의 프로젝트는 진정으로 뛰어난 것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레미야의 학교 생활이 안정되면서 그의 집에서의 걱정은 점점 커졌다. 에스더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완강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레미야는 더 많은 책임을 맡기 시작했다. 식사 준비, 재정 관리, 주말에는 사탕카트 돕기까지. 그의 학업과 집에서의 증가하는 의무를 균형 맞추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피곤한 어느 저녁, 제레미야가 도서관에서 또 다른 늦은 밤 공부 세션을 마치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던 중 그는 어머니가 부엌 테이블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엄마, 그는 외치며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제발 말해줘요. 에스더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찡그린 표정처럼 보였다. 별거 아니야, 미호. 그냥 조금 어지러웠어. 정말 괜찮아. 그러나 제레미야는 그녀의 얼굴에 쓰여진 고통의 흔적과 그녀가 일어나려고 할 때 떨리는 손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병원에 갈 거예요. 응급실로 가는 길은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끝없는 기다림의 흐릿한 기억이었다. 의사가 마침내 검사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엄숙한 표정은 제레미야의 척추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마르티네즈 부인, 의사는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검사 결과에서 몇 가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해야겠지만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천둥 소리처럼 공기 중에 울려 퍼지며 제레미야의 귀에 메아리 쳤다. 암크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앗아간 그 괴물. 그는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노력해온 모든 것, 그가 신중하게 세운 모든 계획이 갑자기 의심 속에 빠졌다. 에스더는 손을 뻗어 제레미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그를 압도하려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 그를 고정시켰다. 우리는 더 나쁜 상황도 겪었잖아. 그녀는 두려움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되게 말했다. 함께라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병원을 떠날 때 불확실성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제레미야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어떻게 검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필요한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학교, 대학 지원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어떻게 균형 맞출 수 있을까? 잠시 동안 도전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어머니가 자주 말하던 것을 기억했다. 그의 아버지가 인용한 말이었다. 인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을 주지 않아.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기 위해 도전을 주는 거야?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 밑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높이 든 그녀를 보며 제레미야는 결의에 찬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극복했다. 가난, 편견, 상실. 이것은 단지 또 다른 산을 오르는 것, 또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일 뿐이었다. 휴스턴의 조용한 거리를 걸어가며 도시의 불빛이 먼 별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제레미야는 조용히 맹세했다. 다음에 무엇이 오든 대학 합격 통지서든 거절 통지서든 어머니의 건강이든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이든 그는 그것을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용기와 존엄성으로, 그리고 그를 어머니와 묶어주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앞길은 불확실하고 보이는 장애물과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제레미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다시 쥐어주는 것을 느끼며 그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그들은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한 걸음씩.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졸업식 날은 밝고 맑게 시작되었고 텍사스의 태양은 정성스럽게 손질된 캠퍼스의 황금빛 광채를 드리웠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것은 승리와 축하의 날이었다. 제레미야 마르티네즈에게 그것은 몇 달 동안 계속된 폭풍의 눈이었다. 졸업 가운을 입으며 주름을 조심스럽게 펴면서 제레미야의 마음은 지난 몇 주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어머니의 진단은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일찍 발견되었지만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기 유방암. 그 소식은 그의 첫 대학 합격 통지서가 도착하기 며칠 전에 전해졌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소식을 담은 봉투들이 쌓여갔다. 전액 장학금, 생활비, 상상도 못한 기회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상태라는 가혹한 현실이 그 기쁨을 누그러뜨렸다. 에스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레미야가 그의 미래에 집중하도록 고집했다.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온 것이야, 미호. 그녀는 창백한 뺨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병이 너를 맞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녀를 떠날 수 있을까? 그녀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동안 어떻게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레미야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졸업생 대표로서 그는 연설을 해야 했는데 한때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 일이 이제는 가족의 고난 앞에서 사소하게 느껴졌다. 웨스트필드의 명성에 걸맞은 모든 화려함과 의식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제레미야는 무대에 앉아 교장의 개회사를 반쯤 들으며 관중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집에 머물러 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꼭 참석하겠다고 고집했다.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뒤쪽에 앉아있는 그녀는 첫 번째 항암 치료가 가져온 고통을 멀리서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위였고 머리는 화려한 스카프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처럼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났다. 제레미야의 이름이 불리자 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연단으로 다가갔다. 그가 준비한 연설은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는 것에 대한 상투적인 말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얼굴들로 가득 찬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동급생들, 그들의 가족들, 그를 지지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마일스와 와이어트,
그들의 표정은 지루함과 남아있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제레미야는 결심을 했다. 준비한 말을 접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4년 전 나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문을 들어서며 사기꾼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 나는 거리 상인의 아들이었고 상상도 못할 부와 특권에 둘러싸인 장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나 자신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안전하고 정제된 연설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습니다. 제레미야는 계속했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을 숨기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에 맞서 당당히 서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엄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군중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찾았고 그는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에서 힘을 얻었다. 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몇 시간씩 서서 우리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제 손에 책을 쥐어주기 위해 사탕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조롱과 어려움을 미소로 맞서며 세상이 그녀의 빛을 흐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제레미야는 잠시 멈추며 감정에 목이 메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암과의 생명을 건 싸움을 하면서도 여전히 제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강당은 이제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제레미야에게 고정되었다. 저를 하찮게 여긴 사람들, 제가 어디서 왔는지 때문에 저를 작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의 시선이 잠시 마일스와 와이어트에게로 향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저에게 회복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치가 옷의 가격이나 집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 성격의 내용과 결단력의 강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레미야의 목소리는 더 강해져서 방을 열정과 확신으로 가득 채웠다. 오늘 웨스트필드를 떠나면서 우리는 단지 학문적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극복하고 기대에 도전하며 서로를 끌어올리는 대신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는 능력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급생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에 섞인 감정들을 보았다. 부끄러움, 존경, 이해. 우리는 여기서 졸업생으로서만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교육과 특권을 사용하여 세상을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듭시다.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 찾읍시다. 그것이 어렵더라도. 특히 그것이 어려울 때. 제레미야가 연설을 마치자 강당은 박수로 폭발했다. 학생들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심지어 마일스와 와이어트도 놀라고 다소 부끄러워하며 기립박수에 동참했다. 하지만 제레미야는 오직 그의 어머니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졸업장을 손에 들고 군중을 헤치고 그녀가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에스더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자부심과 기쁨의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다. 미호, 그녀는 그가 부드럽게 안아주자 속삭였다. 내 아버지도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 그들이 서로를 안고 졸업 후 축하의 혼란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 제레미야는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이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따뜻한 텍사스의 태양 아래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제레미야는 어떤 사탕보다도 달콤한 것을 맛보았다. 존엄의 달콤하고 영원한 맛. 이 회복력과 존엄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존엄의 달콤한 맛들 즐기셨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레미야의 졸업 연설 이후의 날들은 감정의 회오리와 예상치 못한 전개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연설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벽 너머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은 이 이야기를 보도하며 제레미야를 불우한 학생들의 목소리이자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는 상징으로 극찬했습니다. 제레미야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은 신이 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전화는 극우, 교사, 심지어 그의 말에 감동한 낯선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임박한 대학 결정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치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녀는 약해지고 종종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러마이어는 병원 방문을 조율하고 작은 아파트를 관리하고 학업적 미래를 형성할 수많은 장학금 제안과 재정 지원 패키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러마이어가 낡은 주방 테이블에 펼쳐진 대학 브로셔를 들여다보고 있던 어느 늦은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마일즈 라스차일드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들의 적대감의 역사가 공중에 무겁게 떠 있었다. 마일즈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고 그의 평소의 오만함은 낯선 주저함으로 대체되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제레미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일즈가 들어오도록 비켜섰다. 그들이 작은 거실로 들어가자 마일즈의 눈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겸손한 가구와 제레미야의 학업 성취로 덮인 벽을 들여다보았다. 저는 뉴스에서 당신 엄마를 봤어요. 마일즈가 말을 더듬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상태를 언급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레미야는 마일즈의 얼굴을 살피며 불성실함이나 조롱의 흔적이 없는지 살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약간 긴장을 풀었다. 고맙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마일즈는 마치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를 단련하듯이 심호흡을 했다. 이봐요, 내가 당신에게. 글쎄요, 완전히 멍청한 놈이었던 건 알아요. 당신 엄마한테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당신의 연설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것에 대해서요. 마일즈가 말하는 동안 제레미야는 다른 소년의 눈에서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취약함이었습니다. 아빠는 마일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 연설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나쁘게 만들었다고, 당신을 제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그에게 맞섰습니다. 그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백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돌았고 그 중요성은 두 소년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러마이어는 마일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일즈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말했다. 이걸 주고 싶었어. 그는 제레미야에게 봉투를 건넸다. 별로지만 엄마의 치료비나 대학 비용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제레미야는 봉투를 열었고 안에 있는 수표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금액은 그가 한자리에서 본 적이 없는 금액이었다. 마일즈,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제레마이어가 말을 시작했지만 마일즈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제발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수년간 자격지심이 강한 꼬마였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레미야가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침실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미조. 누구야? 두 소녀는 모두 에스더를 보려고 돌아섰는데 그녀는 가운을 두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깨어 있었다. 마일즈가 앞으로 나서자 제레미야가 놀랍게도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마르티네즈 부인, 마일즈가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사과드려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 제가 한 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에스더는 그녀 앞에 있는 통회하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예레미야를 항상 놀라게 하는 온화함으로
그녀는 손을 내밀어 마일즈의 뺨을 두드렸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마일즈. 마일즈가 그날 밤 떠났을 때 그와 제레미야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들은 아직 친구는 아니었지만 이해의 씨앗은 심어졌다. 그 후 몇 주 동안 더 많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제러마이어의 상황에 대한 소식이 웨스트필드의 부유한 지역 사회에 퍼졌고 곧 도움의 제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옛그부들은 에스터의 의료비를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지역 사업체들은 제러마이어가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마일즈의 전 잔인한 파트너인 와이어트조차도 보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인맥을 이용해 에스터가 주에서 가장 뛰어난 종양학자 중 한 명으로부터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면서 제러마이어는 대학 계획을 다시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명문대학의 전액 장학금이 여전히 손짓하며 그가 항상 꿈꿔왔던 미래로 가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 암과 싸우는 동안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는 생각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병원 침대 옆에 앉아있던 특히 힘든 날에 에스더가 그 주제를 꺼냈습니다. 미조, 그녀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꿈을 보류할 수는 없어. 예레미야는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에스더는 계속해서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와 나는 항상 당신이 우리가 결코 갖지 못했던 기회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당신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희생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 어떻게 당신을 두고 갈 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여기 필요해요. 에스더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최고의 자신이 되길 바란다. 내 그 뛰어난 머리를 사용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거야. 제레미야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을 수년간의 고난 속에서 이끌어준 변함없는 사랑과 결단력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기회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레미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MIT 장학금을 수락하되 1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치료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에 함께 있을 수 있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었다. 제레미야가 자신의 계획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은 병의 그림자를 밀어내는 듯한 미소로 빛났다. 내 아들답다.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항상 완벽한 균형을 찾는구나. 병원의 하얀 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으로 따뜻해진 그 순간 제레미야는 깊은 평온을 느꼈다. 앞길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어머니의 지지와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변함없는 결단력으로 그는 어떤 도전도 맞설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제레미야와 에스더의 감동적인 여정이 거의 끝나가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회복력과 존엄성의 이야기에 대한 헌신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기대해주세요. 제레미야와 에스더의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결말은 지금까지 읽으신 것만큼이나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을 것을 약속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그 운명적인 졸업식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 휴스턴의 거리에는 익숙한 교통소리와 분주한 보행자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레미야 마르티네즈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는 작은 상점 앞에 서 있었다. 텍사스 태양 아래 새로 칠한 간판이 반짝였다. 에스더의 달콤한 존엄성, 문을 밀고 들어가자 초콜릿과 계피 향이 따뜻한 포옹처럼 그를 감쌌다. 카운터 뒤에는 에스더가 서 있었다. 이제는 머리가 회색으로 물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밝고 결단력 있었다. 병의 마지막 흔적은 사라졌고 역경에 단련되었지만 꺾이지 않은 여인이 남아 있었다. 미호,
그녀는 외치며 카운터를 돌아 아들을 강하게 껴안았다. 너 일찍 왔구나. 저녁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레미야는 어머니의 팔에 있는 힘을 놀라며 껴안았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는 인정했다. 직접 봐야 했어요. 그들이 떨어지자 제레미야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예술 작품 같은 수제 초콜릿과 사탕이 진열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테이블에 브로셔가 쌓여 있었다. 마르티네즈 장학기금, 교육의 길을 달콤하게. 벨이 다시 울렸고 제레미야는 마일스와 와이어트가 가게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세월이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그들이 한때 가졌던 오만한 소년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버렸다. 안녕, 친구. 마일스가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돌아온 걸 환영해. 네 사람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에스더의 최신 창작물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레미야는 깊은 완성감을 느꼈다.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고난과 의심의 순간이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의 휴학 기간 동안 에스더는 치료의 최악의 시기를 견뎌냈다.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의 지원으로 그녀는 암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작은 사탕 카트는 이 가게로 발전했고 그녀의 회복력과 창의력의 증거가 되었다. 제레미야의 MIT에서의 시간은 변혁적이었다. 그는 웨스트필드를 통해 그를 이끌었던 같은 결단력으로 학업에 몰두했고 화학공학 학위를 취득하며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위한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다. 마일스와 와이어트는 제레미야의 예를 보고 영감을 받아 가족 자원을 사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한때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벽을 허물었다. 오후 햇살이 가게 창문을 통해 황금빛으로 비추는 가운데 제레미야는 핫초코, 바버지의 특별 레시피,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존엄성을 위하여 그는 감정에 북받쳐 말했다. 그리고 극복의 달콤함을 위하여. 그들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약속이었다. 그들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고 이해를 증진하며 인내와 사랑의 힘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제레미야는 그의 여정을 형성한 사람들, 어머니, 전에 적이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동료가 된 사람들, 대 얼굴을 바라보며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 경험한 존엄성의 달콤한 맛은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다. 시청자 여러분, 제레미야와 에스더의 감동적인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인상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존엄성의 달콤한 맛과 같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함께 우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